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장기 인구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구 변동이 한국 사회 및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논의는 주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인구위기 대응 전략에 관한 분석 결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동은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가지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방 분야입니다. 이 그래프는 신규 병력 자원의 추이 및 전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2021년 현재 20세 남자 인구수 대비 현역 입영자 비율은 67.8%입니다.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 18만 6천 명 수준이던 신규 병력 자원 규모는 2044년에는 8만 6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여 2070년에는 9만 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병력 규모는 2010년에는 65만 명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5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인구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병력 규모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앞으로 첨단 전력 도입을 통해 전투 역량을 강화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첨단 전력을 도입하더라도 병력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계속해서 국방력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신규 병력 자원 감소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 측면입니다. 이 그래프는 통계청의 중위 인구 추계와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을 고려하여 취업자 수와 증감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취업자 수는 2032년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여 2070년에는 2022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는 취업자 연령 구조의 변화를 전망한 것으로 202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의 비중이 11.6%였으나 2070년에는 32.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70년에는 취업자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2072년 한국의 중위 연령이 63.4세로 전망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니 고령층이 취업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도 이상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신체 나이가 젊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 시기에는 기대 수명이 90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의 비중 증가가 생각보다 덜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구 변동은 경제 성장률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래프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한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 전망과 기여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경제 성장률은 생산성 기여도와 노동 투입 기여도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에는 노동 투입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노동 투입 증가로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노동 투입의 기여도는 1990년대에는 1%포인트, 2000년대에는 0.1%포인트로 빠르게 감소했고 201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폭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2030년대부터는 노동 투입이 경제 성장률을 큰 폭으로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 투입의 기여도는 2030년대에는 마이너스 1%포인트,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1.5%포인트, 2060년대에는 마이너스 1.8%포인트로 갈수록 성장률을 낮추는 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 기여도는 2020년대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40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연평균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변동은 이처럼 앞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구 변동은 재정 측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 규모의 감소와 고령 인구 비율의 상승은 재정의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하게 됩니다. 세입 기반은 약화되는 반면 복지 지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의 추세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총수입은 국세 수입과 국세 외 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GDP 대비 국세 수입 비율은 2022년 18%에서 2070년 15.9%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및 취업자 수의 감소로 인해 소비세 증가율과 소득세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GDP 대비 정부의 국세 외 수입 비율도 2030년 이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역시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합니다. 국세 외 수입에는 사회보장기여금, 세외 수입 등이 해당하는데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세가 둔화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적립금이 줄어들어 이를 운용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감소하는 것 등이 국세외 수입 비율 하락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출 측면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의 추세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의무지출은 법령의 지출 요건 및 수준이 규정되어 있는 지출을, 재량지출은 지출 요건 및 수준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출을 의미합니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의무지출의 GDP 대비 비중 증가에 기인합니다. 의무지출은 GDP 대비 비율이 2022년 15.7%에서 2050년 20.3%, 2070년 23.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가 이자지출 증가와 함께 의무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을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4%입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특히 2040년대 이후 크게 늘어 이 비율은 2050년에는 마이너스 8.2%, 2070년에는 마이너스 12.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는 관리 재정 수지에 대한 전망치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합 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 보험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재정 수지를 제외한 것인데 통합 재정 수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자폭이 작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 사회보장성 기금 재정 수지 적자가 204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통합 재정 수지에는 반영되지만 관리 재정 수지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회보장성 기금 재정 수지 적자가 급증하는 것이 2040년대 이후 통합 재정 수지 적자 확대의 주된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분석에는 2025년 이루어진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채무 규모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프는 국가 채무 규모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의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국가 채무는 2022년 1,070조 원 정도에서 2050년 4,200조 원, 2070년 7,140조 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이는 불변 가격 기준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22년 49.2%에서 2040년 100.7%로 18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130%, 2060년에는 161%, 2070년에는 193%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 앞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구 변동이 한국 사회 및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방, 경제, 재정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 저출산 문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